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한 2개 정도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이거 손 빨리 들기 경쟁이네. 수연이 세영이 말고 진짜 수연이가요. 세영이가 차라투스트라는 어떻게 말했냐고 물어봤을 때 백석 시 구조를 말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연이한테 시를 읽어주면서 이거 연애 편지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쪽지를 봐도 또 나의 나타사 세영아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수연이가 세영이를 친구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를 좀 막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시를 통해서 의도를 나타내주고 싶었거든요. 그 나타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수연이가 세영이한테 뭐 연애 편지처럼 자신은 어떤 우정보다 좀 더 깊숙이 그 친구를 좋아했던 거를 보여주는 어떤 고백 같은 장면으로 보여주고 싶었고, 그 전에 이제 세영이가 도윤이한테 읊어주는 어떤 그 전체 그 시를 읊어줬을 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끔 좀 의도를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사랑이었군요. 네. 그 전에는 사실 나는 친구가 없다고 했던 게 너는 내 약간 사랑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비극으로 이어졌네요. 저도 되게 궁금했던 건데 차마 질문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가 그렇게 연애 편지로 읽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시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세상 같은 거 덜어 버리는 것이다라는 그 시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백석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연애 편지가 아닌 정말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나 혼자 어떤 초로해서 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나타낸 시라고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읽혀주시기도 그렇게 읽혀서 보여줬으면 좋겠는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전체 시를 읊은 거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더 사람들한테 의도를 나타내주고 싶었고, 약간 두 가지적인 것들을 그 시에서 다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좋은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2개 더 받을게요. 자, 여기 아까는 한 번 하시지 않았나? 안 했었나? 죄송해요. 중간에 한 번 소리 한 번 지르셨다. 제가 미래에 촬영 감독이 되고 싶어서 좀 그런 이제 영화를 볼 때 약간 촬영적인 부분을 좀 많이 보기 하거든요. 근데 독립영화 같은 걸 보면 이제 좀 돈이 부족하니까 촬영 같은 게 솔직히 좀 약간 좀 별로인 게 솔직히 좀 많아서, 개인적으로 독립영화는 약간 그렇게 깊이 약간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몽골 그 씬이 시퀀스가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독립영화인데 많이 없을 좀 모욕적이네. 독립영화 1년에 몇 편 보시는 건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약간 원래 촬영장에서 부분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갑자기 궁금증이 떠올라서, 렌즈 같은 거 그런 거 어떻게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저희도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죠. 그 독립영화에서는 다른 상업영화에서의 어떤 버짓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그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희는 뭐 그립을 쓴 정도의 돈도 없었고, 하다못해 뭐 붐 이것도 없었고, 뭐 다 없었거든요. 저는 뭐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였고, 그리고 뭐 많은 그 다양한 로케이션을 보여주자라는 것도 좀 있긴 했었어요. 미술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미술을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로케이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부로 많이 이 친구들 그러니까 주인공들을 외부로 많이 나가게 했었고, 그런 햇살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했고, 그리고 몽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몽골도 뭐 어떤 렌즈를 사용했다고 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작은 카메라였던 것 같아요. 몽골은 가져갈 수 있는 그 짐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큰 카메라를 가져갈 수가 없어서, 그리고 몽골 뭐 열심히 찍었고, 뭐 그래서 색보정도 열심히 하려고 해서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었지만 그 돈도 없어서 사실 협보정도 저 촬영 감독님하고 제가 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셔가지고 저희가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좋아하셔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제가 굉장히 장난으로 몰죄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새 독립영화와 그 상업영화 촬영 감독님들은 거의 사실 비슷해요. 그 실제 사람이 같을 때도 많고 오가면서 하시는데 제일 큰 차이가 그 미술과 그 로케이션에 쓸 수 있는 예산의 차이. 사실 우리가 촬영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이 그림이 예쁘면 아가씨 뭐 뒤에 그냥 하정 막 다 나오고 벽지 막 예쁘게 해놓고 이렇게 싹 하면은 야 촬영 잘했다는 사실 미술이 예쁜 것도 있고 하는데 지금 촬영을 되게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잘했었고 올해 같이 작업을 하신 촬영 감독님이었잖아요. 그래서 혼연일체로 작업을 하신 것 같고 어쩌면 제 아이러니한 게 몽고 참 예쁘셨다고 그랬잖아요. 돈도 없는데 사실 그게 제가 알기로 더 이렇게 카메라의 스펙이 훨씬 낮을 거예요. 몽고에 들고 갈 좀 DSLR 약간 작은 거 이런 거 들고 가셨을 텐데 그게 약간 인스타 느낌 나가지고 요새 젊은 분들 보기에는 이거 진짜 과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보다가 인스타 보니까 좋지.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촬영을 감독을 꿈꾸시는 분이세요? 네. 학생이시고요? 네. 그러면 언젠가 또 현장에서 만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되게 좋겠네요. 예. 자, 또 다음 질문. 지금 저기 여기 앞에 처음으로 질문하시는 거 맞죠? 예. 예. 처음은 안 하니까. 제가 요새 저도 삶의 나태함이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서 영화를 보면서 되게 좋은 메시지를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상황적인 여건 때문에 올해 영화를 계속 보는 걸 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잘 봤다는 생각이 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쭤보고 싶은 건 도연이랑 세영이가 처음 만날 때 세 번을 우연으로 만나서 인연이라는 얘기 꺼내잖아요. 그 말이 사실 현실에서는 낯선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경계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그냥 단지 감독님이 둘의 만남을 위해서 드라마틱한 요소를 위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도연이가 세영이에게 다가가게 된 어떤 특별한 심리가 있었던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하고 배우님께는 맞나? 너무 맞나요? 배우님께는 도연이의 성장 과정이 좀 보편적인 성장 과정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도연이가 앞부분을 보면 되게 능청맞고 막 밉살 맞고 되게 어떻게 보면 강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도연이의 캐릭터가 그렇게 잡히게 된 이유에 대해 혹시 배우님 개인적으로 도연이의 캐릭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도연이하고 세영이가 만나는 장소가 그 병원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처럼 그 세영이도 그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고 그것이 정신병원이라는 것도 도연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불안한 느낌의 어떤 소녀를 만났을 때 자신의 어머니의 걱정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케어를 해야 된다는 게 예전부터 익숙하게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영이한테 관심이 가는 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집이라도 잘못 찾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에 근데 그런 걸 표현하는 걸 이제 도연이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되게 좀 가볍게 다가가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걱정이 많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계속 그런 도연이기 때문에 세영이를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도연이 인물 연기할 때는 이제 감독님이랑도 제일 처음에 얘기가 되셨던 부분이고 좀 밝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되게 힘든 일이 있지만 거기에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좀 그거를 약간 승화할 수 있게끔 어떤 밝은 모습들, 이겨내는 모습들, 잘 포장되어 있는 모습들을 그렇지만 속에 있는 아픔들은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인물을 구축하기 위해서 감독님이랑 우선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그 다음에 대본 작업을 되게 혼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한 글자 한 글자 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 글자 한 글자 되게 꼼꼼하게 봤던 것 같아요. 안 놓치려고.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무엇이고 내가 현장에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뭐 보편적인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일단 일반화되어 있는 가정 상태는 아니죠. 근데 모르겠네요. 그 보편적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그렇게 차이를 두고 도연이를 보면은 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제 배우라는 직업 때문에 그런 거지만 보편적인 성장 과정은 없는 것이고 단지 도연이만의 그런 상황인 것뿐이죠, 사실. 근데 그거를 재창조해내면서 이걸 밝게 받아들이면서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